이제 계절이 바야흐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30도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은 아직 춥습니다. 특히 여기 멘탈 충전소는 새벽 바람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위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반팔로 있다가 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옷을 입었는데도 좀 춥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연의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 반이거든요. 4시 반인데 서서히 어둠이 걷히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새벽 5시만 돼도 좀 밝아지잖아요. 어제는 멘탈 충전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잔 이유가 저녁에 이게 조명을 넣어놓으면 야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야경, 이 조명을 넣었을 때 계곡과 이 숲의 아름다움이 낮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야경을 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낮에 영상을 촬영해도 되는데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면 제가 촬영을 하고 제가 봐도 괜찮아요. 뭐 이게 영상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또 주변 이 백그라운드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자연 속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자연의 이 소리들, 자연의 이런 풍경들이 여러분들의 정서를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말로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고 존재와 정체성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씨라고 하죠. 말씨. 여기서 말의 씨, 씨는 전미사죠. 보통 모양, 뭐 이렇게 형태를 뜻하는데, 이 씨는 우리가 씨앗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토양에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죠.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씨를 갖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말은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씨앗이 되는 이유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현실적인 결과를 창조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말씨를 갖고 있는가, 또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성취 결과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조차도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죠. 주변 모든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통의 수단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 자신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점점 더 확대되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우리 말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말은 수많은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서로 조합되고 배열되어서 융합되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뇌세포, 즉 뉴런과 뉴런과의 조합과 배열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 조합과 배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뇌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뇌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했습니까?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 스스로 그 믿음에 통제당하는 착각의 챔피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특정한 언어를 반복한다면 우리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뭘 만든다고 했죠? 바로 믿음을 만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통제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신념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놀라운 성취력을 갖고 있고 창조력을 갖고 있고 치유력을 갖고 있고 모든 변화와 모든 창조에 우리의 말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의 소중함, 중요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의 80%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말이 80%가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말을 80%를 부정적으로 쓴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을 80%를 부정적인 걸 쓴다. 마음을 80%를 부정적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 뇌에 그 많은 신경회로의 연결들을 부정적인 회로를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뇌에서 끊임없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만드는 화학물질들을 분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반복되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바뀌면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바뀐다. 정말 말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뇌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걸 뇌의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이 신경가소성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러한 신경가소성이 더 많이 작동돼서 유연성을 갖게 되죠. 수용성을 갖게 되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뇌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뇌가 굳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소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가소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에 하나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프로그램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번에 제가 강의에서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와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컴퓨터의 기능이 입력, 저장, 출력. 그럼 우리가 이 말이 입력과 저장과 출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력을 계속 할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출력이면서 곧 입력이 되고 입력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죠. 심지어는 그 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좋은 말, 격려의 말, 공감적인 말, 뭔가 사랑과 관련된 말, 좋은 긍정적인 말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충전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오의 말, 비난의 말, 불평불만의 말, 저주 섞인 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내가 하는 말뿐만 아니고 우리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계속 우리 뇌에 이 회로의 조합과 배열이 바뀐다. 결국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이것은 끊임없이 입력과 저장, 출력 과정을 거쳐서 뇌의 신경회로의 조합과 배열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뇌의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고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죠.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누가? 누구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키를 찾지 못할 뿐이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우리가 멘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뇌를, 우리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중요함에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경험, 학습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멘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중에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힘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나로서 살아가죠. 나의 존재와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존재와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는 것인가요?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정체성을 바꾸는 그 시작이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바꿈으로 해서 내 관계 능력이 바뀐다. 관계 능력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내 능력이 바뀌는 것이고 내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모든 성취 결과가 결정됩니다. 바로 말이 가진 힘이죠. 그래서 말은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말을 바꾸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취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없는 상태, CR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NCR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상을 통해서 그 상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걸 창조력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공감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함으로 해서 마음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충전시킨다면 그 말의 힘을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말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한 말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고 조심하게 하고 경계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지나쳐서 부정적인 그 말이 나의 경계를 만들어버리고 나를 더 고정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유연성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면, 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면, 우리 뇌를 굳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자기 안에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영역만 사용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이처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어떠한 말이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입 밖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었던 부정적인 것이었던 내가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어떻게 천냥빛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천냥을 요즘으로 1억이나 10억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내가 1억이나 10억을 빌려줬는데 너 안 갚아도 돼.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성적인 뇌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성적인 뇌로 본다면 내가 빌려준 건 받아야 되고 내가 빌린 건 갚아야 되고, 그게 우리 이성적인 뇌죠.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 이면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에 뭐가 묻었을 때, 정서가 묻었을 때, 그 말에 정서가 묻고 마음이 묻어서 상대방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을 때 그 말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움직일 때 이성적인 뇌가 다운됩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참 큰 느낌을 받았어. 그래, 내가 안 받아도 되겠어라는 그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건 이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바로 감정이 묻어있는 말, 우리의 마음이 묻어있는 말, 그게 진심으로 통할 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뇌에서 생성된다고 이해까지는 했습니다. 그럼 뇌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이 언어를 조합해서 만들어낼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말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결국 뇌에 어떤 기억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억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기억은 성장 과정에서의 학습과 경험, 관계 속에서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다른 뇌세포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들과 뭐 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죠. 뭐로? 전체성으로. 그래서 우리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 뉴런이, 하나의 뉴런이 5만 개, 10만 개, 아주 많은 연결을 짓는 것은 100만 개까지 연결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연결, 1000억 개가 짓는 그 연결의 숫자는 수백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연결이 단순화되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확대되어 있을 거고, 수많은 그 기억들이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뇌세포가 서로
병렬적 연결을 통해서 조합되고 배열되고 융합되고 분리되고 조직화되고 프로그램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계속 앞에 했던 말과 다음 했던 말들이 연결돼서 계속 불려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뇌에 수백 조나 되는 뉴런의 연결, 신경회로에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일부만 개입되지 내가 한번 말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불려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잠재의식 차원에서 프로그램된 게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학습의 반복, 경험의 반복, 관계의 반복에 의해서 그 회로들 중에 연결이 굵게 만들어진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 회로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용신경회로라고 했죠. 특정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언어가 불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 문장을 반복했다면 그 특정 문장은 쉽게 불려 나오게 되죠. 왜? 전용신경회로는 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신경회로보다 우선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그 전용신경회로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용신경회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제가 언어를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전용신경회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불려 나옵니다. 자, 우리가 뇌가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가진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각의 챔피언입니다.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라고 하죠. 자, 제가 금방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생각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서 나온다면 더듬 거려야 되겠죠. 우리가 걸음걸이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걸을 때 생각하지 않고 걷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른발이 움직일 때 왼발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팔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눈은 어디로 가야 되고 고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발은 움직일 때 얼마나 벌려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서 걷는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의식을 하는 순간 우리 몸은 점점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협업이라는 것은 의식적 차원에서는 초보 단계밖에 안 됩니다. 신체의 협업은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 잠재의식에서 자동화시킨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식하지 않고 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죠. 50m가 넘는 도로폭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거기에 양쪽에 신호를 받고 있는 수백 대의 차가 있고 그 운전자들이 전부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횡단보도를 나 혼자 걸어서 갈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의식을 하게 되죠. 그때 의식을 하는 순간 뭔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왜? 의식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대부분 의식적 차원은 일부만 개입되고 대부분은 잠재의식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용신경회로예요. 우리의 말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도 결국은 수많은 학습과 경험, 관계 속에서 강화된 전용신경회로의 연결, 조합, 배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바로 다견, 다연, 다독.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독을 먼저 이야기하죠. 다독이 뭡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서 뇌에다가 수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어줘라. 많이 넣어야 서로의 연결이 확장되고
그 연결들이 안에서 새로운 융합을 일으키면서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뇌에 자극을 주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학습을 계속 반복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독,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다견. 다견은 뭐냐면 우리 뇌가 가진 놀라운 모방, 모델링, 바로 스캔하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많이 보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보라는 그런 뜻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캘리브레이션, 관찰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경청해라. 거기에 더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그거에 내 뇌에 들어와서 더 많은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라. 그게 다견입니다. 세 번째가 다연이죠. 다연은 많은 표현을 해라. 표출하는 거,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내가 아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질문을 통해서 또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표출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출력이죠. 우리 뇌에서 표출된 하나의 단어나 문장은 더 굵게 강화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한 것도 굵게 강화가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정보를 외부로 표출하게 되면 이건 더 강한 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입력도 우리 뇌의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들지만 출력은 더 강한 회로를 만든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저쪽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쏙쏙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 뇌를 그만 각성시키죠. 각성시켜서 더 강하게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학습한 걸 이쪽에서 내가 강의를 통해서 표출을 해버리면 이건 내현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현 기억이 되면 이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내재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표출될 때 그 하나의 정보가 자극을 받게 되면 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해배 원리죠. 해배 원리는 하나의 뉴런이 강화되면 이 강화된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들도 함께 활성화된다. 그리고 함께 활성화된 이 뉴런끼리의 연결은 더욱더 강화된다. 이게 해배 원리죠. 그것이 입력이었던, 저장이었던, 출력이었던, 다독, 다견, 다연이었던 그건 우리 뇌의 전용 신경 회로를 점점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전용 신경 회로는 수많은 다른 전용 신경 회로와의 연결을 통해서 점점 굵게 만들어지고 그 굵게 만들어진 이 연결은 일반적인 신경 회로에까지 수많은 연결들을 확장해 놓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뇌에서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불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말이라는 것이 이처럼 모든 게 뇌와 연결되어 있다. 뇌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뇌와 연결되어 있다.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생성하는 것이 뇌고 결국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뇌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 바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심신상관성에 의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관계 능력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는 그 관계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 말들이 내게 들어오고 내 말들이 표출되고 또 수많은 학습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죠. 이미 우리는 어제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성취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면, 또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의 성취 결과가 달라지겠죠. 우리의 운명조차도 달라지겠죠.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듣는가에 의해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 뇌를 바꿀 수 있는 그 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여기서 생각과 마음을 보세요.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스파크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이야기와 생각이 따뜻하다는 이야기 다릅니다. 생각이 따뜻하다는 표현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스파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존재와 정체성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생각이 반복되거나 여기에 특정 감정이 묻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전형신경회로죠. 전형신경회로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더 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반복되거나 감정이 묻어지면 뭐가 돼? 바로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해.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여유가 있어.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뀝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마음에 프로그램된 것이 표출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행동은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럼 행동이 바뀌면, 이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건 너무나 중요하죠. 왜? 이 습관을 만드는 건 뭘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어떤 행동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그게 뭐 된다? 습관화된다. 이 습관화됐다는 것이 결국 뭐에, 뇌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것인가요? 반복에 의해서 또는 강한 정서적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습관, 뭘까요? 바로 전형신경회로죠. 전형신경회로가 구축된 것,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거 습관이에요. 습관은 다른 말로 패턴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형신경회로가 구축된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전형신경회로는 뇌에서 강한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요? 중독이죠, 중독. 그것이 나쁜 것이었던 좋은 것이었던 우리는 이 습관을 중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 이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잖아요. 이 습관이 바뀐다면 이 습관은 우리의 성격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성격까지도. 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에? 신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관계 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과 신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념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격과 신념을 만드는 건 그 이전으로 가면 앞에 뭐가 있었나요? 그 이전으로 가면 앞에 뭐가 있었나요? 우리의 성격과 신념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습관은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동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음은 생각에 의해서, 생각은 말에 의해서. 거꾸로 다시 해볼까요? 우리의 말을 바꾼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고, 마지막에 뭐가 바뀔까요? 그 마지막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뭘 바꿈으로 해서? 말을 바꿈으로 해서. 멘탈 코칭 센터에는 심리적인 문제나 멘탈적인 문제 또는 코칭 관련 이런 상담과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피치 개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하는 스피치는 아나운서처럼 말을 표준말을 잘 쓰고 말을 화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말을 일상적인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코칭을 주로 하죠. 물론 제가 하는 코칭에 기법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는 이 말이 가진 이 놀라운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저는 제 삶에서 확인을 했지만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말이 가진 힘을 전파해서 그분들도 내가 이룬 성취보다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풀었는데 지금도 새소리가 들리죠. 저 새소리도 제게는 뭘로 들어옵니까?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을 하는데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죠.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먼저 듣느냐면 제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뭐가 들어오고 있나요? 이 초록의 시각적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새소리, 물소리들이 들어오고 또 약간 차가운 이런 감각도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출력과 입력을 통해서 뇌의 전용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면 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어떤 강의를 할 때 저는 긴장할 이유가 없죠. 불안할 이유가 없죠. 왜? 이건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된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건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바로 편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풀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자연의 이러한 정보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에 제가 말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 지금 시계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좀 됐겠죠? 왜냐하면 주변이 이제 밝아진 걸로 봐서는 약 한 5시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멘탈 충전소 너무 좋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멘탈 상담과 수업을 이곳에서 저는 많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특히 저녁 프로그램 또 새벽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일찍 와서 만나는 이 자연, 그건 제가 설명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말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쑥스러워서 그 말 하기가 참 불편한데 그래도 그것도 또 제 경계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